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다들 부모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저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미우면서 차마 피부치고 천륜이라고 온 마음을 다해 미워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껏 알고 있는 제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양부모라고 설명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제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았던 제 양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어린아이가 견뎌내기엔 가혹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해왔습니다. 제 몸은 빨래를 제대로 개어놓지 않았다, 설거지를 해놓지 않았다, 청소를 해놓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보이지 않는 모든 신체 부위는 피멍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때리던 매질이 나중에는 빗자루, 당구대, 단소, 갖가지 물건들로 변해가면서 맞은 부위가 성장에 문제가 생긴 건지 전 아직도 양쪽 다리가 심한 짝다리에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작습니다. 매를 피하려고 막은 손은 한눈에 봐도 휘어있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야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언론이나 매스컴을 타고 화제가 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의 훈육에 남이 왈가왈부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설과 추석 같은 가족 행사에는 저를 제외한 식구들이 모두가 친척들을 보러 떠나는데도 저는 보일러도 켜져 있지 않은 집에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식사는 늘 다른 식구들이 끝난 후에야 먹을 수 있었고 제가 먹는 밥은 늘 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고요. 그 외에는 가족들이 먹다 남긴 고기 몇 점과 잔반이 전부였으니 성장이 제대로 될 리도 만무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공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늘 뒤에서 겉도는 학생이었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매번 혼나던 학생,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해 문제투성이인 학생, 제대로 씻는지도 모를 만큼 꾀지지한 모습이던 학생, 그게 저를 따라다니던 갖가지 수식어였습니다. 아마 그때 단 한 명의 선생님이라도 제게 관심을 주셨더라면 하는 사회에 대한 원망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 욕심이라고 겸허히 생각하긴 합니다. 어찌저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야 했는데 양부모님의 강요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조차도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이미 양부모님의 학대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져 제 일사랑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자퇴 후 저는 오전 오후를 모두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모든 돈은 양부모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하고는 양부모님께 드려야 했고 그나마도 남은 돈에서 남동생에게 용돈까지 쥐어줘야 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제서야 사람다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적에 생전 처음 먹어본 햄버거의 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아르바이트비에서 몰래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남겨두었다가 양부모님에게 걸려 호되게 후드려 맞고 난 이후로는 아르바이트 사장님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드려 일부는 통장으로 일부는 현찰로 받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20살이 될 즈음엔 5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20살이 되면 그 집을 나가게 될 것이란 걸 짐작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양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제게 집을 나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아두었던 500만 원을 들고 원룸을 구했죠. 그러나 등본으로 확인했던 건지 제 거주지를 알아내 찾아와 원룸 보증금이었던 500만 원마저 들고 가셔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시원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좁고 눅눅했지만 어딜 가든 제게는 집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늘 나는 미움받아야 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린 제가 견디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으니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할 시기였습니다. 실제로도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렇게 힘들면서도 차마 정말 죽을 용기는 없었던 것인지 번번이 미수로 끝나 살아나더군요. 자살 시도로 양부모님이 보호자로 계속 경찰과 병원을 불려다니자 그제서야 양부모님이 저의 이야기에 대해 입을 여섰습니다. 차마 이미 데려온 거 파양하기는 뭐해서 키워놨더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랄을 한다. 이렇게 자살 쇼까지 할 거면 네 낳은 네 친부모에게 가서 해라. 친부모도 버린 거 거둬줬더니 이렇게 칼을 꽂냐 하시더군요. 네, 저는 양부모님이 늦은 나이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에 데려온 아이였고 제 밑으로 동생이 생기자 쓸모가 없어진 입양아였던 것입니다. 애물단지였던 거죠. 차라리 진작에 말해주지. 그럼 나도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던 잠 못 자는 밤들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미움받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자 속은 후련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부모에게 제가 입양된 시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통해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했으나 이미 시설은 없어진 지 오래여서 관련 서류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을 통해 DNA를 등록해두면 부모가 저를 찾을 수 있는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DNA 등록을 해두었죠. 그러나 기다림이 가득했던 한동안 연락은 없었고 그냥 체념한 채로 시간만 어영부영 흘러갔습니다. 친부모가 저를 찾지 않아도 제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정폭력 상담을 받고 가족 교부 제한 신청을 걸어 양부모가 저를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방끈이 짧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으니 일용직과 단순 아르바이트만은 한 채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등록해둔 DNA를 통해 친부가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친아빠는 고생했던 저와는 달리 멀끔한 차림의 중년의 남성이더군요. 고생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친아빠 모습에 저는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날 왜 버렸어요? 날 왜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요? 울부짖는 저에게 친아빠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하염없이 빌기만 하였습니다. 기억에도 없는 친아빠였지만 이것이 피부치이고 천륜이라는 거였을까요? 생전 느껴본 적 없는 마음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절 가졌던 친부모님,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낳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엄마께서 절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친아빠 혼자 절 키우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돌이 되기 전 친아빠는 본인의 건강이 나빠짐을 느꼈고 검사를 받으니 성인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린 저, 그리고 아빠 단 둘뿐인 세상에서 자신의 생사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만 하고 그래서 아빠는 저를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어 완치가 되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회복하자마자 저를 다시 되찾으러 시설에 갔지만 이미 저는 입양이 된 후였다고 하시더군요. 찾으려고 애썼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되어서야 다시 찾아볼 용기를 내셨다고요. 친아빠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시작한 작은 소일거리가 운이 좋게 좋은 투자를 받아 성장하셨고 좋은 직원들과 멘토를 만나 다방면으로 성장한 지금은 직원이 꽤 되는 회사의 사장으로 있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는 친아빠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고시원 생활도 정리를 했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친아빠 아래에서 일다운 일들을 배워가며 성장해 나가는 것에 보람참도 느끼고 이전과는 다른 생활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며 양부모에 대한 원망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아빠와 함께 나간 거래처에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란 게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 자리엔 바로 절 그렇게나 못살게 굴었던 양부모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나게 된 양부모를 보며 제 안에 차마 사라지지 않는 분노가 아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엉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쑤시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양부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투자자가 친아버지 회사였고 투자금을 더 받고자 그 자리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양부모도 친아빠 옆에 절 보고 놀란 듯 했지만 바로 얼굴을 바꾸고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사이에 기어나와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아주 명줄은 질기인지 잘도 살아있었구나.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도 하려면 너네 회사 사장에게 투자금이나 좀 받을 수 있게 바람 좀 넣어라. 알았냐? 하는 거였습니다. 참, 속으로 기가 차더군요. 이 인간은 그 사장이란 사람이 제 아빠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저에게 하는 것을 보니 참 기도 안 차더군요. 협박도 뭣도 아닌 소리를 듣고 나서도 오히려 그 인간이 무섭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보기만 해도 손발이 벌벌 떨려왔는데 말이죠. 하찮고 우스워 보이는 그 인간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마치고 나와 친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이 날 못 죽여 안달났었던 그 양부였고 정말 죽고 싶었다고요. 친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시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쫓아가 주먹질이라도 하실 것 같은 아빠를 말리며 회사에서 나름 중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투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복수를 하는 게 주먹질보다도 고통스럽지 않겠냐 말씀드렸죠. 서서히 숨통을 조이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친아빠는 모든 투자금을 끊었고 당연히 그쪽 회사 대표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양부놈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부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니 연락을 안 받자 친아빠의 집까지 찾아와서 제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오열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 이러다가 잘리게 생겼다고, 자신이 젊은 시절을 다 바친 그런 회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을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는 환희가 몰아쳤습니다. 그 순간 제 친아빠가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빼오시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걸로 5대를 때릴 건데 악소리 안 내면 투자금을 주겠다고 말이죠. 단 소리를 내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없던 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으로 다른 딴지를 걸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자고 하시더군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간절하긴 했던 건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소리를 안 내겠습니까? 한 대 쳐봤더니 악소리를 내며 죽으려고 하더군요. 풀스윙으로 날려버린 친아빠가 악소리가 났으니 당신과의 계약은 끝난 거고 아마 한동안은 걷지도 못할 테니 네 마누라 불러서 기어가든지 엎혀가든지 해. 내 새끼 입양에 갔으면 적어도 학대는 하지 말았어야지.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니 나 역시 너 같은 놈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피눈물 한 바가지 흘려봐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며 주먹으로 눈 쪽을 두어 대 찢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찢어진 건지 눈꺼풀이 있는 쪽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까지 보고 전 들어가라는 아빠의 말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에 또 한 번 속이 시원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 깽값이다. 잘 추스르고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땐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아니구나. 너 돈 좋아하니까 이렇게 몇 대씩 맞아주면 내가 돈은 챙겨줄게. 잘 생각해봐. 네, 그렇게 저는 마음속 한을 풀어냈습니다.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이 살았던 그 순간들, 죽고만 싶었던 그 순간들은 이걸로 다 풀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양부모에게 다시 잡혀가는 악몽은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죠. 살 길이 망박해진 그 인간이 정말 깽값 받으려고 맞으려 올지도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